네, 안녕하세요. 2부 진행을 맡은 이수연입니다. 오늘 이 시간 랭킹5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과연 어떤 키워드가 올라와 있을까요?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위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수소경제 확대를 위한 시동을 걸었습니다. 아침부터 시세 강한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요. 수소주가 5위에 안착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LG 에너지솔루션이 드디어 첫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장중 61만 원대 터치하면서 배터리 대표 종목으로 저력을 보여주는데요. 2차 전지주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또 오늘 깜짝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피부 의료기기 회사 클래시스인데요. 클래시스 훈풍 타고 미용기기 종목들도 덩달아 강합니다. 3위는 미용기기 관련주입니다. 자, 이어서 이 바이낸스에서 FTX 인수를 철회한다고 전하면서 FTX는 유동성 위기를 맞았습니다. 비트코인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가상화폐주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자, 대망의 1위는 어떤 섹터일까요? 모멘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옴시티부터 IRA 수혜, 그리고 국내 정부도 정책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이 풍력 발전 비율을 확대한다는 소식에 강세 보이는 풍력주가 1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섹터들이 이렇게 차례대로 랭크가 되어 있는데 먼저 어떤 섹터를 열어볼까요? 일단 시장에 관심이 좀 많이 컸던 LG 에너지솔루션이 신고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2차 전지도 한번 열어볼게요. 상장 후에 처음으로 60만 원 돌파했다. 9월, 10월 시장이 하락할 때 정말 단단하게 버텨줬던 2차 전지 관련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좀 가시적으로 눈에 띄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좀 안전한 종목이다 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또 많이 몰려갔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도 2차 전지 쪽으로 또 많이 쏠려 있어서 탄탄하다고 보는데 이번 주는 조금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조정세를 발판을 딛고 좀 멀리 보면서 매수해도 괜찮은 자리인지요. 신고가입니다. 네. 네. 60만 원. 네. 그러니까요. 앵커- 지금도 60만 원이에요. 네, 앵커님은 지금 딱 사서 네. 100만 원대 팔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 무섭거든요. 신고가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렇죠. 네. 많이 고민하게 되죠. 네. 아무리 좋다 그러고 근데 뭐 안전은 모르겠습니다. 안전하다는 얘기는 모르겠는데 주가가 신고가 돌파하고 또 외국인들 계속 사고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찾아보게 되는 그 종목. 하지만 손은 절대 못 나가는 이 종목. 이게 가장 또 앞으로의 체크해야 될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 그럼 LG에너지솔루션이 거의 미국에 가서 독보적인 벌써 공장만 6개 짓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기대는 높다. 근데 높은 기대가 그대로 끌고 가기에는 뭐 또 이제 또 저희가 계산하죠. PR 나올 실적으로 보면 120배 뭐 이러면은 이거를 사고 싶게도 사고 싶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오는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근데 결론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 못하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그러면 조금 늦더라도 그런 종목들 낫지 않을까요? 뭐 2차 전지 관련된 ETF라든가. 네. 그러면 LG엔솔 물론 LG엔솔이 밀리면 그것도 같이 밀리겠지만 네. 그래도 그런 간접적인 효과로 들어가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일 배터리 3사인데 아직 재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네. 이런 쪽도 한 번은 눈길은 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그러면은 가는 게 가니까 우리 그냥 금양 같은 거 사보자라고 너무 높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어떤 극단적인 쪽의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같은 섹터 쪽에서 미국을 공략하면서 확장해서 그래도 소재 쪽에 IRA 법안의 흐름을 받아가는 종목들 네. 이거를 찾아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단기적으로는 4분기에 재고 조정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단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보니까 요즘 테슬라 잡지 못하죠. 주가가 많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많이 밀리고 네. 왜 이럴까요? 우리 머스크 형님이 좀 힘을 못 쓰시는 왜 자기 주식을 갖다 파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그런데 이제 판매 동향은 중국 같은 경우도 견조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번 10월 달 판매 같은 경우도 생각했던 것보다 양호하게 중국 쪽에서
인도까지도 되는 거 보니까 네.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쪽에서 일단은 트렌드는 맞는데 쫓아가지는 말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다른 투자 대안을 찾자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LG에너지 솔루션의 대주주가 누구죠? LG 화학이요. 그렇죠. 네. 네, 차라리 그게 낫겠다. 아. 네,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둘 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도 LG화학 같은 경우는 또 석유화학 쪽에서도 조금 더 저점 통과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예, 게다가 턴어라운드 가능성.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차라리 그거 생각하게 되면 LG화학이 대안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어제 실적 잘 나왔던 LNF 같은 경우도 물론 고매도가 많이 있습니다만 네. 이 부분이 4분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청산되게 되면 좀 나아지겠죠. 네. 이런 쪽도 한번 체크해 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소재 쪽으로 조금 더 IRA 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LG 화학을 언급을 해주셔서요. 지금 석유화학 부문도 턴어라운드 시도 중이고 아무래도 배터리 사업 부문 소재 쪽으로 지금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매력도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은데 대표님 근데 지금 이 자리가 들어가도 좀 가능한 자리일까요? 지금 단기 이평선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네. 이 종목도 LG 에너지 솔루션과 마찬가지로 조금 매수에서는 선뜻 이렇게 손이 안 나가는. 그렇죠. 네. 예, 많이 오르면 손이 안 나갑니다. 네. 네, 근데 그렇다고 그냥 더 갈 것 같아서 그냥 덜컥 사는 것보다 여기서부터 조정받을 때 아니면 좀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자는 얘기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아가자는 이야기로 전략을 세워주신 거고 LNF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걸까요? 지금 0.27%대 약보합권에 진입을 해 있는 상황인데 네. LNF 마찬가지로 조정 시 매수 관점일까요? 그렇죠. 뭐 주식을 뭐 오늘 딱 사서 이따가 종가에 뭐 10% 올라갈 때 그런 거를 하면 여기 나오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앞으로의 변화를 보면서 네. 슬슬 모아가자는 관점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LNF도 박스권을 좀 빨리 탈피를 해서 좀 더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면 좋겠는데 일단 김민수 대표께서 이제 실적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심각한 저평가라는 레포트도 있으니까 LNF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섹터도 한번 열어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이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클래시스가 3분기 영업이익이 30% 넘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고요. 오늘 또 불기둥이 나와주는데 일단 클래시스 이 종목은요. 와 지금 이 장 초반에 탄력을 계속해서 좀 끌고 가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 대표님께서 네. 이렇게 시술 같은 거 받아보셨어요? 네. 리프팅 같은 거. 네. 그런 건 그걸- 안 받아보셨나요? 그걸 한 얼굴이 이 얼굴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저는 예. 이제 여자이다 보니까 이제 관리에도 관심이 많고 한데 네. 보통은 이제 겨울철에 네. 햇빛이 조금 없는 겨울철에 아, 이렇게 시술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얼굴도 이렇게 착 올리고. 네. 그래서 이제 클래시스가 겨울에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온 것이 아닐까 이런 아.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섹터는 솔직히 네. 제가 뭐라고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가요? 직접 해봐야 되고 그게 또 보니까 아프다면서요. 네, 그렇게 생각보다 아프지 않습니다. 좀 네. 주사찔이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주사가 싫다 보니까 네. 그래서 미용기기 관련된 쪽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체험적인 측면도 좀 떨어집니다만 이거는 앵커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 정도 실적 잘 나오고 그러니까 미용기기 쪽 앞으로 관심 많다 그러면 사야 되는 거 맞죠? 네. 네. 살까요? 글쎄요. 이게 이제 클래시스는 찾아보니까 네. 또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쪽으로 판매력이 좀 높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출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은데. 네, 그래서 이제 완연하게 이제 리오프닝으로 들어가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도 나오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북미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또 그에 따른 환율 효과도 봤을 거고 그게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이런 실적 변화가 나왔다고 보는데 근데 하나 좀 걱정되는 거는 네. 리포트가 다 칭찬일색이에요. 이런- 이쪽이요. 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다 좋다고 하더라도 네. 다 좋다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다 열광하다 보면은 거기서 또 고점이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예. 개인적으로는 이럴 때는 잘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네. 그런가 보다 좋은 거 다 아는데 네. 그러면 흔들릴 때 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속도 조절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게다가 이제 중요한 게 저희 미용기기가 의외로 남미 쪽에서 강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브라질이나 태국 쪽도 이 동남아 쪽도 같이 판매를 개시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거긴 겨울이 없는데요. 그러네요. 네, 그러면 그냥
겨울이 없는 마당에 여름에라도 받자 그러면서 계속 받는 현상이 아닌가 싶고 이런 임용에 대해서 진심인 나라가 왜 이럴까요? 약간 좀 신체를 많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의 날씨여다 보니까 네. 오히려 그런 데서 나의 자신감을 위해서 미용기기를 다 이렇게 하는 이런 쪽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보기엔 뭐 브라질 왁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거기서 브라질에서 탄생한 건가요? 아, 미용 쪽에 관심이 높은. 네네. 그런 쪽으로 보여야 되는데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환율 효과가 없습니다. 둘 다. 없나요? 그렇죠. 그쵸. 예, 달러와 같이 다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는 좀 제한적인데 그럼 이제 북미 쪽에서 나오는 효과라든가 네. 게다가 또 하나는 소모품이죠. 예. 거의 제품 팔고 거기다 소모품까지 겠지 우리 거 안 쓰면은 작동이 안 되지요라고 하다 보니까 이쪽이 계속 또 들어가는 네. 효과 보게 되면 다 좋습니다. 근데 타이밍은 지금 사지 말자. 네. 왜냐하면 다 쳐다보고 있게 되면은 네. 또 시장이 만약에 좀 약한데 강하다 이런 쪽은 계속 가기는 조금 더 흐름들 단기적으로 챙겨보자라고 하게 되면 네. 개인적으로는 제이시스 메디칼이 더 낫지 않나. 제이시스 메디칼. 네. 외국인들이 네. 계속 삽니다. 네? 외국인들이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계속 사고 지금 레포트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이 차트상 봤을 때는 이제 정배열권에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네이버 이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네. 울트라 큐셀 플러스 되게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또 리프팅 관련인 것 같아요. 예, 맞. 네. 예, 하긴 두려운 거. 예. 그 기계 제가 들어가면 기계 망가질 것 같습니다. 워낙 각이 져가지고요. 네. 그래서 뭐 포텐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성과 나오고 있으면 이쪽도 좀 뒤늦은 게 아닌가 한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도 매출은 3분기부터는 뚜렷할 것이라는 레포트에 이런 기사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은 노출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인데 미국향 수출에서 걱정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안 나온 거다라는 이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국 쪽 수출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런 리스크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근데 이쪽이 그 네. 미국 향이 아니라 앞으로 된 숙제 중에 하나가 그거 같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네. 그러니까 약간 소비 쪽이죠. 네. 소비 쪽인데 내가 지갑이 얇아졌는데도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그러면서 계속 또 시술이나 이쪽을 할지 요거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미국 쪽뿐만 아니라 앞으로 거쳐가야 될 숙제가 되다 보니까 경기에 관련된 심각한 흐름이 연출되게 되면 영향을 받는다라는 쪽도 염두는 하되 그래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계속 계속 확인해야 되겠죠. 네. 이런 쪽도 한번은 보는데 소비 위축 가능성은 이제 염두하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 위축 가능성, 소비가 위축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이런 남는 이런 소비를 좀 줄이게 되다 보니까 미용 쪽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 한번 열어볼까요? 아무래도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오늘 시장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풍력, 수소, 원전 다 높은데 오늘 저희 한번 풍력 볼까요? 어제 오후장부터 굉장히 강했던 테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네옴시티 발수회, IRA 수혜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부에서도 이 풍력 발전 비율을 확대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많은 모멘텀을 가득 안고 오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주는요, 대표님 보통 조금 이 길게 보고 투자를 하라고 하잖아요. 뭐 2차 전지처럼 바로바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도 아니고. 네, 길게 보고 투자하려고 그랬더니 네. 물려 있는데요. 작년부터 했었으면은 당연히 고점에서 물려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요. 올라와도 이거 실적은 좋아진다는데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계속 오매불만 기다리는 상황만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오신다고요? 네. 오매불만? 네네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풍력 관련된 쪽은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혹시나 민주당이 참패하면은 또 타격받지 않나라는 쪽인데 그래도 많이 선전했다고 평가받다 보니까 그동안에 위축받았던 게 좀 변화가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도 지금 풍력 발전 비중을 과거 87대 13에서 태양광 87, 풍력 13에서 이제 거의 많이 끌어올렸죠. 60대 40이더라고요. 네, 그 정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전 비율보다 거의 3배 정도 올라온 상황들이죠. 그러면은 와, 잘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 관건이 그겁니다. 앵커님 댁 옆에 풍력 발전 하나가 이렇게 딱 서서 막 우리 집 바로 옆에 저런 바람개비 돌아가면서 와, 너무 친환경적인 저 살고 있어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집 옆에 저런 거 있으면은 불안하신가요? 조금 불안할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설계 계획까지 다 돼 있는데도 막상 주민의 반대로 못하는 게 좀 많습니다. 내 마당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너네 마당에 지어라. 이 현상. 우리 마당도 안 됩니다. 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 마당은 꼭 지키고 싶은 그렇습니다. 그런 심리 때문에. 네, 거기다가 또 해상폭력을 하는데 해상폭력 관련된 또 이권들이 있죠. 네. 여기 우리 이렇게 채취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해산물 계속 채취하는데 여기다가 하게 되면 이거 생태계 망가진다. 뭐 이런 내용들. 이것 때문에 아마 속도가 못 나가는 게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쪽의 변화들이 좀 진척도가 좀 느리죠. 네. 근데 이게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국내는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상대적으로 그러면 해외 쪽이겠죠. 해외 쪽으로 봐야겠네요. 네, 해외 쪽의 수주가 확보가 되면서 계속 늘어나는 쪽들, 뭐 지연되고 뭐 물류비 때문에 약간 부진했던 부분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들은 내년에 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네옴시티죠. 네. 네, 네옴시티도 뭐 태양광, 풍력, 수소까지 이쪽은 지금 네옴시티 안에 3개의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더 라인부터 추가되는 하나까지 여기는 다 신재생 쪽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맞춰가겠다라는 네. 쪽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펼치는데 거기다가 또 다음 주에 우리 빈살만 왕세자님께서 방한을 하시죠. 딱 오시게 되면은 네. 그 전쯤에 주가가 조정받다가 지난번에 2019년도인가에 왔을 때도 한 10조 풀고 가셨습니다. 네, 이번엔 얼마? 네, 모르죠. 네.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 일정 전에 흐름들 보고 그때 또 대응하는 것도 짧은 일정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풍력 쪽까지 섹터별로 한번 살펴봤는데, 자, 오늘 다 뭔가 종목들이 되게 쟁쟁한 것 같거든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원픽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서 풍력 관련된 쪽에서 CS 윈드의 기대감이 높은데 네. 그럼 그와 함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CS 베어링 CS 베어링. 네, 이쪽을 바라보는데 주가는 오늘은 좀 약합니다. 네, 당연히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약할 것 같고요. 네. 차익 매물 받는 흐름들 보시면서 윈드가 살아나면서 나올 수 있는 앞으로의 턴어라운드 흐름들 네. 체크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가격대는 한 8,000원대 초반 정도로 노리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한 1,500원 정도, 그리고 또 손절가는 7,500원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8,000원 초반대, 목표가는 1,500원이 맞을까요, 대표님? 네, 1,500 너무 높은가요? 좀 아니요, 더 괜찮습니다. 높일까요? 네. 더 높이면은 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겠습니다. CS 윈드 사실 그 수출 쪽을 말씀하셨는데 그 미국 내 이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가 완공이 됐는데 CS 네. 윈드가 또 거기다가 수주에 성공을 했다고 하니까요.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랭킹 5 키워드들 살펴봤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